몇 주 뒤에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죠.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후보자들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 오대박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오늘부터 대표는 박용진 이런 뜻이라면서요. 예, 앞에 어대명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네. 대세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는 당대표가 박용진. 대박입니다. 예. 앞에 어대명이 어제까지는 대세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이거군요. 예. 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언론 보도들을 보면 여전히 어대명이 어제까지가 아니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지표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난 한 주 전에는 한 15%, 그러니까 10% 중반대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20% 중반대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변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모이고 있고, 또 당의 전당대회 이변과 어떤 변화가 이렇게 꿈틀대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모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큰 변화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벌어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근데 수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인지 지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뭐 어떤 여론조사인지 기억나시나요? 조앤 CNI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5%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그 전주보다 한 12.7%가 올랐다. 이런 정도 수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진 후보께서 하신 말 중에 인상적인 게 국민의힘이 기다리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짐작은 좀 가긴 하지만요. 국민의힘이 기다리는 당대표는 누구고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당대표는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내부의 이전 투구 때문에 정신도 없고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 쳐서 이러할 때 야당의 대표가 자기들이 2번 이겨봤던 사람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실언 리스크 등으로 해서 민주당한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야당 대표가 나오면 자기들한테는 기다리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보도에서도 이나땡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국민의힘이 기다리는 당대표가 아니라 박용진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연 확장성이 가장 넓은 왜 두려워하죠? 외연 확장성 그 한 가지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 3법 또 뭐 재벌 개혁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소신분명하고 자기 철학과 비전이 분명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을 이끌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 잃었었던 어떤 신뢰, 내로남불 정치와의 결별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훨씬 호소력 있는 그런 정당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곤란한 일이죠. 네. 그런데요. 이재명 의원이 국민의힘이 기다리는 당대표고요. 박용진 의원이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당대표라면 강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관심이 없는 후보인가요? 제가 다른 후보까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2위니까 알겠습니다. 1위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는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아니죠. 민주당이 인사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고 혹은 혼자서 해결하시라 하고 민주당에서 내치실 건가요? 한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 혹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당 전체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당대표와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여러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분들에 대해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그 탈당 조치를 권유했었어요. 그랬죠. 그때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탈당했다가 무혐의 처분 받고서 다시 복당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그 뭐 당 안에서 버티면서 그런 의혹을 해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어쨌든 네. 당 대표로서 송영길 대표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재명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정치 탄압이다, 네.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이제 하시려면. 네. 해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변호사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실을 안 뒤에 변론이 가능한 것처럼 네. 당으로서도 이 사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우리는 당은 전혀 모른 채로 네. 경찰이나 검찰만 알고 통보만 우리가 받는 방식으로는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네. 저희가 보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해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전제로 네.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결연히 나서 싸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해한 것은 이재명 의원, 만약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에 먼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탄압이라고 느껴진다면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당에서 윤리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에는 당원 당규상의 그 조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부정부패와 연루돼서 기소가 된 경우에 네. 당에서는 당무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리심판, 각급 단위 윤리심판원에서 이걸 심의할 수 있게. 네, 절차가 다 마련돼 있죠. 예, 그대로 할 것이다 말씀이시죠? 원칙대로. 그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본인보다는 박용진이 당대표가 되어서 네. 이 문제를 디펜스를 하고 예. 같이 싸워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우리 당 전체 차원에서 방어하기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연결된 말씀인가요? 이재명 후보의 팬덤이 당헌 변경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생 당사 노선을 막아야 한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헌제 80조는 부정부패와 싸웠던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의 당원들이 청원 형식을 통해서 민심과 상식에 따른 당의 어떤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요. 네. 또 이 부정부패의 원칙적인 입장을 담은 당헌 80조는 양보할 수 없는 민주당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당후사 공명정대 민주당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고, 혹여라도 이 청원이 네. 이재명 의원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원칙을 허무는 또 다른 사당화 논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박용진 의원께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 벅찬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승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혹시 이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까? 예, 저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박용진과 강훈식 후보의 이제 단순 지지율의 합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투표 자체를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 상태에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낮은 투표율이 그걸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 투표를 포기하시려던 분들이 뭔가 변화가 벌어질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고 투표장에 나오시게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고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그 간절함에 어떻게든 이제 그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네. 당대표 되시면 민형배 의원 복당 승인 처리하실 겁니까? 저는 아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당 관련한 당원 당규에는
탈당하고 1년 이후에나 복당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한쟁의 심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절차적 미비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일에 이제 우리가 복당 절차를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당원 당규의 원칙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당연 당규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0초 드리겠습니다. 왜 박용진이 민주당 대표가 돼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은 유치원 3법 그리고 재벌개혁, 현대자동차 리콜 조치 등의 성과를 보였던 정치인이고요. 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정확하게 해온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이 약속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